어느 마을에 한 여자아이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가 재혼을 해서 새엄마가 생겼어요. 새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심술궂은 여자였어요. 새엄마가 데려온 두 언니도 엄마를 쏙 빼닮아 심술궂기 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자아이는 일찍 세상을 떠난 엄마를 닮아 예쁘고 착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런 여자아이를 새엄마는 몹시 못마땅했어요. 새엄마는 여자아이에게 온갖 굳은 일을 다 시켰어요. 여자아이는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빨래를 하고 온 집안을 쓸고 닦아야만 했어요. 잠도 비좁은 다락방 집더미 속에서 자야 했지요. 여자아이는 집안일을 모두 마치고 나면 화덕 옆에 잿더미에 앉아 쉬곤 했어요. 그래서 엉덩이에 늘 까만 재가 묻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언니들은 여자아이를 신데렐라라며 놀렸어요. 신데렐라는 재투성이 엉덩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낡고 지저분한 옷을 입은 신데렐라가 값비싸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언니들보다는 100배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나라의 왕자가 궁전에서 무도회를 열기로 했어요. 무도회에 초대를 받은 언니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옷과 모자를 고르느라 몹시 바빴어요. 하지만 신데렐라는 언니들이 입을 옷을 준비하느라 일만 잔뜩 늘어났어요. 언니들은 신데렐라에게 약을 올리듯 물었어요. 예, 신데렐라야, 너도 무도회에 가고 싶지? 어머, 나 같은 애가 어떻게 무도회에 가겠어요? 맞아, 사람들이 그 재투성이 엉덩이를 보면 단박에 웃음을 터뜨릴 거야. 넌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렴. 언니들은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드디어 무도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예쁜 옷과 장식물을 하고 궁전으로 떠났어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신데렐라의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슬퍼하는 신데렐라 앞에 요정이 나타났어요. 신데렐라야, 너도 무도회에 가고 싶구나. 너무 가고 싶어서 그렇게 우는 거지? 그렇지? 네. 신데렐라가 울먹이며 겨우 대답을 하자 요정이 말했어요. 얼른 정원에 가서 호박을 한 덩어리 따오너라. 신데렐라가 호박을 한 덩이 따오자 요정이 요술지팡이로 호박을 톡 두드렸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호박은 멋진 황금마차로 변했어요. 그런 다음은 요정이 덫에 걸린 생쥐 6마리를 요술지팡이로 톡톡톡 두드렸어요. 생쥐들은 금세 멋진 말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차를 몰 마부가 없는 거예요. 신데렐라는 요정이 시키는 대로 쥐 3마리를 가져왔어요. 요정은 수염이 가장 긴 쥐를 골라
요술 지팡이로 톡톡 두드렸어요. 그러자 그 쥐는 멋진 콧수염이 달린 뚱뚱한 마부가 되었어요. 요정이 신데렐라에게 말했어요. 신데렐라, 이제 정원에 가서 도마뱀 6마리를 잡아오너라. 신데렐라는 얼른 도마뱀 6마리를 잡아왔어요. 요정은 요술 지팡이로 도마뱀들을 하인으로 만들었어요. 신데렐라, 이제 마차를 타고 무도회에 가거라. 요정은 이렇게 말하면서 요술 지팡이로 신데렐라를 살짝 건드렸어요. 그러자 신데렐라의 낡은 옷이 눈 깜짝할 사이에 금빛으로 짠 아름다운 옷으로 바뀌었어요. 요정은 예쁜 유리구두 한 켤레를 주며 말했어요. 신데렐라, 밤 12시가 되기 전에 꼭 집으로 돌아와야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마차는 호박으로 바뀌고 하인은 도마뱀으로, 그리고 옷은 누더기로 바뀌어져 있을 거야. 신데렐라는 꼭 그러겠다고 말하고는 궁전으로 떠났어요.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가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궁전 밖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그리고 신데렐라와 함께 무도회장으로 들어갔어요. 신데렐라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은 사람들은 추던 춤을 멈추고 바이올린을 켜던 사람들도 연주를 멈추었어요. 왕자와 신데렐라는 무도회장 한가운데에 나가 춤을 아름답게 추었어요. 신데렐라의 춤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춤도 어쩌면 저렇게 잘 출까? 신데렐라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신데렐라는 너무나 즐거워서 시간이 가는 줄도 까맣게 몰랐어요. 땡, 땡, 땡. 어느새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신데렐라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어요. 왕자는 재빨리 신데렐라를 따라 나갔어요. 하지만 신데렐라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유리구두 한 짝만 놓여 있었어요. 왕자는 조심스레 유리구두를 집어 들어 올렸어요. 신데렐라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마부와 마차는 사라지고 아름다운 옷도 예쁜 장식품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유리구두 한 짝뿐이었어요. 얼마 뒤 새언니와 언니들이 돌아와서 무도회에서 본 공주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얼마 뒤에 왕자는 유리구두의 주인과 결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자 온 나라의 아가씨들이 서로 앞다투어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어요. 하지만 유리구두에 발이 꼭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드디어 두 언니가 유리구두를 신어볼 차례가 되었어요. 언니들은 어떡하든 유리구두에 발을 집어넣으려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헛수고일 뿐이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데렐라가 말했어요. 언니, 저도 한번 신어보고 싶어요. 그러자 언니들이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신데렐라, 너 같은 애는 유리구두를 신어볼 필요도 없어.
그때 유리구두를 가져온 신하가 말했어요. 온 나라의 아가씨가 유리구두를 신어보게 되어 있으니 아가씨도 신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신어보지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발에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신데렐라의 발에 구두가 쏙 들어갔어요. 신데렐라는 주머니에서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을 꺼내어 신었어요. 새 엄마와 언니들은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요정이 나타나 요술 지팡이로 신데렐라를 살짝 툭 건드렸어요. 그러자 신데렐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공주가 되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두 언니는 무도회에서 본 아름다운 공주가 바로 신데렐라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새 엄마와 두 언니는 신데렐라 발밑에 납작 엎드려 신데렐라에게 그동안 못살게 굴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요. 곧 왕자가 와서 신데렐라의 손을 꼭 잡고 궁전으로 떠났어요. 뒤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새엄마와 두 언니를 궁전으로 불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신데렐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여자아이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가 재혼을 해서 새엄마가 생겼어요. 새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심술궂은 여자였어요. 새엄마가 데려온 두 언니도 엄마를 쏙 빼닮아 심술궂기 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자아이는 일찍 세상을 떠난 엄마를 닮아 예쁘고 착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런 여자아이를 새엄마는 몹시 못마땅했어요. 새엄마는 여자아이에게 온갖 굳은 일을 다 시켰어요. 여자아이는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빨래를 하고 온 집안을 쓸고 닦아야만 했어요. 잠도 비좁은 다락방 집더미 속에서 자야 했지요. 여자아이는 집안일을 모두 마치고 나면 화덕 옆에 잿더미에 앉아 쉬곤 했어요. 그래서 엉덩이에 늘 까만 재가 묻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언니들은 여자아이를 신데렐라라며 놀렸어요. 신데렐라는 재투성이 엉덩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낡고 지저분한 옷을 입은 신데렐라가 값비싸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언니들보다는 100배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나라의 왕자가 궁전에서 무도회를 열기로 했어요. 무도회에 초대를 받은 언니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옷과 모자를 고르느라 몹시 바빴어요. 하지만 신데렐라는 언니들이 입을 옷을 준비하느라 일만 잔뜩 늘어났어요. 언니들은 신데렐라에게 약을 올리듯 물었어요. 예, 신데렐라야, 너도 무도회에 가고 싶지? 어머, 나 같은 애가 어떻게 무도회에 가겠어요? 맞아. 사람들이 그 재투성이 엉덩이를 보면 단박에 웃음을 터뜨릴 거야. 넌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렴.
언니들은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드디어 무도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예쁜 옷과 장식물을 하고 궁전으로 떠났어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신데렐라의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슬퍼하는 신데렐라 앞에 요정이 나타났어요. 신데렐라야, 너도 무도회에 가고 싶구나. 너무 가고 싶어서 그렇게 우는 거지? 그렇지? 네. 신데렐라가 울먹이며 겨우 대답을 하자 요정이 말했어요. 얼른 정원에 가서 호박을 한 덩어리 따오너라. 신데렐라가 호박을 한 덩이 따오자 요정이 요술지팡이로 호박을 톡 두드렸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호박은 멋진 황금마차로 변했어요. 그런 다음은 요정이 덫에 걸린 생쥐 6마리를 요술지팡이로 톡톡톡 두드렸어요. 생쥐들은 금세 멋진 말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차를 몰 마부가 없는 거예요. 신데렐라는 요정이 시키는 대로 쥐 3마리를 가져왔어요. 요정은 수염이 가장 긴 쥐를 골라 요술지팡이로 톡톡 두드렸어요. 그러자 그 쥐는 멋진 콧수염이 달린 뚱뚱한 마부가 되었어요. 요정이 신데렐라에게 말했어요. 신데렐라, 이제 정원에 가서 도마뱀 6마리를 잡아오너라. 신데렐라는 얼른 도마뱀 6마리를 잡아왔어요. 요정은 요술지팡이로 도마뱀들을 하인으로 만들었어요. 신데렐라, 이제 마차를 타고 무도회에 가거라. 요정은 이렇게 말하면서 요술지팡이로 신데렐라를 살짝 건드렸어요. 그러자 신데렐라의 낡은 옷이 눈 깜짝할 사이에 금빛으로 짠 아름다운 옷으로 바뀌었어요. 요정은 예쁜 유리구두 한 켤레를 주며 말했어요. 신데렐라, 밤 12시가 되기 전에 꼭 집으로 돌아와야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마차는 호박으로 바뀌고 하인은 도마뱀으로, 그리고 옷은 누더기로 바뀌어져 있을 거야. 신데렐라는 꼭 그러겠다고 말하고는 궁전으로 떠났어요.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가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궁전 밖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그리고 신데렐라와 함께 무도회장으로 들어갔어요. 신데렐라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은 사람들은 추던 춤을 멈추고 바이올린을 켜던 사람들도 연주를 멈추었어요. 왕자와 신데렐라는 무도회장 한가운데에 나가 춤을 아름답게 추었어요. 신데렐라의 춤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춤도 어쩌면 저렇게 잘 출까? 신데렐라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신데렐라는 너무나 즐거워서 시간이 가는 줄도 까맣게 몰랐어요. 땡, 땡, 땡. 어느새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신데렐라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어요. 왕자는 재빨리 신데렐라를 따라 나갔어요. 하지만 신데렐라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유리구두 한 짝만 놓여 있었어요. 왕자는 조심스레 유리구두를 집어 들어 올렸어요. 신데렐라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마부와 마차는 사라지고 아름다운 옷도 예쁜 장식품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유리구두 한 짝뿐이었어요. 얼마 뒤 새언니와 언니들이 돌아와서 무도회에서 본 공주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얼마 뒤에 왕자는 유리구두의 주인과 결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자 온 나라의 아가씨들이 서로 앞다투어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어요. 하지만 유리구두에 발이 꼭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드디어 두 언니가 유리구두를 신어볼 차례가 되었어요. 언니들은 어떡하든 유리구두에 발을 집어넣으려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헛수고일 뿐이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데렐라가 말했어요. 언니, 저도 한번 신어보고 싶어요. 그러자 언니들이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신데렐라, 너 같은 애는 유리구두를 신어볼 필요도 없어. 그때 유리구두를 가져온 신하가 말했어요. 온 나라의 아가씨가 유리구두를 신어보게 되어 있으니 아가씨도 신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신어보지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발에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신데렐라의 발에 구두가 쏙 들어갔어요. 신데렐라는 주머니에서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을 꺼내어 신었어요. 새 엄마와 언니들은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요정이 나타나 요술 지팡이로 신데렐라를 살짝 툭 건드렸어요. 그러자 신데렐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공주가 되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두 언니는 무도회에서 본 아름다운 공주가 바로 신데렐라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새 엄마와 두 언니는 신데렐라 발밑에 납작 엎드려 신데렐라에게 그동안 못살게 굴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요. 곧 왕자가 와서 신데렐라의 손을 꼭 잡고 궁전으로 떠났어요. 뒤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새엄마와 두 언니를 궁전으로 불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